자, 드디어 톱날 연마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네, 저는 뭐 목공을 하더라도 이론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론을 알면은 스스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론을 모르면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엄청 힘든 거죠. 이론을 알면 좀 더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톱니를 보면 이 톱은 자르기와 켜기가 있습니다. 자르기와 켜기. 흔히 자르기는 칼이라고 하고 켜기는 끌이라고 합니다. 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는 자르기 톱날을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연마가 돼 있죠. 돼 있고 이쪽은 반대쪽에서 이 각이 있고, 그 다음 이 톱날은 또 이쪽에서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마치 칼 모양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있으면 나무의 그 섬유질을 자르기는 이게 나무면 이렇게 자르는 거를 자르기 톱이라고 하잖아요. 나무의 섬유질을 칼로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칼. 켜기는 결과 같은 방향, 이 방향이니까 한번 그렇게 보세요. 칼을 가지고서 나무 결방향으로 이렇게 칼을 가지고 긁어봐요. 이게 절단이 안 됩니다. 그런데 끌을 가지고서 여기를 결방향으로 파버리면은 잘 파지죠. 그래서 켜기 톱날의 모양은 아이고,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톱니 끝이 끌하고 같잖아요. 끌. 그래서 이 날끝이 파버리는 거죠, 나무를. 뭐 이건 아주 기초 중에 기초적인 내용입니다만,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이제 톱날을 연마하는 방법을 보면 그 대펜날도 그러고 끌도 그러고, 연마를 할 때는 대펜날이나 끌 경우에는 각이 두 개죠. 연마를 할 때 신경 써야 될 각이 두 개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게 뭐 대펜날이라고 쳐요. 뒷날로 보면 이렇게 돼 있겠죠. 대펜날 끌 경우에는 연마각이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요 날 끝에 이 연마하는, 이걸 몇 도로 할 것이냐 하는 연마하는 각도. 통상 대펜날 경우에 뭐 25도나 28도, 일본 대패의 경우에는 이게 소프트 우드일수록 저각이고 하드 우드일수록 고각으로 이렇게 연마를 하고, 서양 대패 경우에는 25도에서 35도까지도, 통상 30도로 많이 연마를 합니다. 서양 대패는 30도에서 35도로, 소프트 우드일 때 30, 하드 우드일 때 35. 이 연마각에 있고, 두 번째는 칼선의 각입니다. 칼선의 각.
요 각도요, 요 각도. 이게 반듯하게 연마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연마를 해버린다. 이 부분을 많이 갈아버려가지고 이렇게 갈아버리면은 이걸 편갈기라고 하죠. 편갈기가 돼버리면은 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대펜날도 이런 연마를 할 때 신경 써야 될 각도가 연마각과 칼상각이 있는데 톱은 한 가지 그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레이크 앵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플림 앵글, 세 번째는 슬롭 앵글, SLOPE, E가 붙는지 안 붙는지 아마 붙을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 각도가 있어요. 어, 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는 거는, 자, 톱날이 이런 모양으로, 켜기톱을 예를 들어 볼게요. 켜기톱날을 이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있고, 나무와 이 각도입니다. 이 나무하고 이 톱니에, 이거를 저는 앞날이라고 하고 이 등 쪽을 뒷날이라고 하는데, 앞날과 나무의 이 각도를 레이크 앵글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저는 절삭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삭각. 이게 그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90도로 돼 있으면은 이쪽으로 진행을 할 때 일본 당기는 톱 경우에는 90도여도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미는 톱 경우에는 이쪽에서 손잡이가 있어서 이쪽을 밀어버리니까 이게 박히는 힘이 같이 작용을 합니다. 이게 톱니가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하죠. 당기는 톱은 이게 박히는 힘이 작용을 않고 그냥 앞으로만 가니까 90도 혹은 이 레이크 앵글이 오히려 뭐 5도에서 10도 정도 이렇게 누워 있어도 일본 당기는 톱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미는 톱에서는 이렇게 돼 있으면 아주 쥐약입니다. 톱니가 나무에 팍 박혀버리는 거예요. 이 레이크 앵글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게 90도라고 봤을 때 90도보다도 더 넘어져 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박힙니다. 그래서 미는 톱에서는 통상 이게 소프트 우드면은 이 각이 이 각도도 나무에 따라 달라요. 소프트 우드는 나무가 말랑말랑하니까 이렇게 자빠져 있어도 그냥 밀거나 당겨버리면은 톱이 잘 치고 나가는데, 하드우드일 경우에는 박혀가지고 이제 진행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미는 톱 경우에는 이게 나무라고 봤을 때 이 90도로 했을 때 통상 5도에서 심지어는 15도까지 이렇게 자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톱니가 이렇게요. 90도에서 더 뒤로 넘어져 있어요. 이거는 이 레이크 앵글은 톱질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각도예요. 톱이 좀 박히네. 아우, 진행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하면은 이 레이크 앵글을 더 자빠지게끔 이렇게 연마를 해야 되고,
톱질을 하는데 톱이 좀 미끄러지는 느낌이 난다. 그러면 이 각도를 더 90도에 가깝게 연마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절삭각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프리앵글. 이거를 제 임의적으로 그냥 붙입니다. 프리앵글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더 전달이 잘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이 프리앵글은 연마각이라고 그 우리말로는 번역을 하는데, 켜기톱은 이게 끌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프리앵글이 0도예요. 0도. 무슨 이야기냐면, 프리앵글은 자르기 톱에서 나오는 건데, 자르기 톱에서 이렇게 자르기 톱날이 이게 칼날처럼 돼 있으면 이 각도입니다. 이 각도. 이거를 몇 도로 얼마만큼 이 각도를 몇 도로 해주냐, 이걸 연마할 때 이 프리앵글은 켜기톱에서는 이제 작용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켜기톱에서는 연마를 할 때 이 줄이 이게 톱판이면은 톱판하고 90도로 반드시 이렇게 연마를 해요. 그렇지만은 자르기 톱에서는 이 프리앵글을 주는 겁니다. 줄이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틀어져서 연마를 해야지 이 각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연마 각도는 60도 정도로요. 60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연마를 해요. 톱 경우에는 대편날 60도로 연마를 하면은 상당히, 대편날 경우에는 60도로 연마하면 나무 깎을 때 둔하게 깎겠죠. 60도로 연마해도, 대편날 60도로 연마해도 나무 잘 깎습니다. 못 깎는다고. 이게 일본 대표에서는 60도로 이게 실험을 못 해보는데, 서양 대표에서는 베벨업이라는 대표가 있어요. 대편날을, 이 연마각이, 이게 대표집이면은 이 연마각이 하늘을 쳐다보게끔 이렇게 장착하는 날 경우에는 이 각도를 90도로 연마를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베벨 다운이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만약에 이게 60도로 연마하면 각도가 이렇게 돼 버려 가지고 이 부분이 먼저 닿겠죠. 날 끝이 나무에 안 닿고. 그래서 베벨 다운에서는 60도로 연마하기가 할 수가 없는데, 베벨 업에서는 이 연마변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베벨 업 대표에서는 60도로 연마를 해도 대표질 잘 돼요. 그래서 이 톱 경우에는 이게 60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도 그렇겠죠. 소프트 우드면은 이게 이 각도가 더 저각일 거고, 55도가 될 거고, 이 하드 우드도 아주 단단한 나무를 자른다 그럴 때는 이게 65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프리앵글은 날 끝의 연마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앵글 경우에는 이게 톱니다. 이게 톱니가 있으면은 이게 줄이에요. 그러면 켜기 톱은 끌처럼 연마를 해야 되니까 프리앵글이 0도. 그러니까 즉 이게 톱판이면은, 이렇게 톱판이면은 줄이 톱판하고 90도로 진행을 한다. 그렇지만은 자르기 톱 경우에는 이 줄이 이렇게 비틀어지니까 20도에서 30도 정도 비틀어 가지고 연마를 하게 된다. 줄이 이렇게 이쪽으로 비틀어지든 이쪽으로 비틀든, 그러니까 톱니가 나르김이 어느 쪽으로 돼 있냐에 따라서 이 면을 연마한다 그러면은 줄이 이렇게 비틀어질 거고요.
만약에 이면을 연마한다 그러면 줄이 이쪽 방향으로 비틀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프리앵글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슬롭 앵글은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건데, 그 토판의 단면을 보죠. 이 토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줄이 레이크 앵글이든 프림 앵글이든 줄은 이 토판하고 이 부분은 90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왔다 갔다. 그런데 슬로우 앵글 경우에는 이 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경사지게. 이게 토판이라면 이게 토판이 이렇게 있으면 그 일반적으로는 레이크 앵글과 프림 앵글은 토판하고 90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슬롭 앵글은 이렇게 내려가요. 밑에서 위로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슬롭 앵글이라고 하거든요. 이 슬롭 앵글은 뭐 이렇게 복잡해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보죠. 켜기 톱날을 한번 보죠. 이게 약간 뒤로 누워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톱니가 이렇게 돼 있어요. 톱니가 이렇게 돼 있는데 줄이 90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면이 연마가 돼 버리는 겁니다. 이면이 이렇게 여기에 각도가 생겨 버려요. 그래서 톱니 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판판해야 되는데 톱니 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 부분 그림이 여기서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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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톱니 끝이 이렇게 판판한 게 아니라 얘는 이쪽은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톱니가 여기가 반듯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마치 칼 중에 뭐 이런 칼들이 있죠. 이런 칼. 여기 연마가 이런 식으로 조각도 중에 이런 칼들 있잖아요. 이런 모양으로 여기가 이렇게 연마가 돼 버리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줄을 올려 버리니까. 그래도 전체적인 모양은 끌 모양이죠. 끌에 편갈기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끌을 이렇게 보면 끌이 여기가 딱 90도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끌이 이렇게 편갈기가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날 끝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나무에 파고들 때 이렇게 정상적으로 여기가 판판하다면 이 면 전체가 나무에 접촉이 되겠잖아요. 그런데 얘는 여기부터 나무를 파고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는 이 전체가 한꺼번에 나무에 탁 박혀버리니까는 저항이 굉장히 심하죠. 근데 얘는 요만큼 진행하면서 여기서부터 파고드니까 톱을 진행을 시킬 때 훨씬 더 저항이 적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톱질이 쉽다는 거예요. 적은 힘으로도 톱질이 되고 절단 속도도 빨라요. 슬로 밴드를 주면.
켜기톱 이야기입니다. 켜기톱일 때 이 슬로벤글은 우리나라 말로 슬롭이 어떤 골짜기 할 때 그 골이니까 골각 뭐라고 뭐든지 간에 이게 이 슬로벤글은 기계 톱날 있죠. 원형 톱날. 원형 톱날의 켜기 톱을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슬로벤글이 주어져 있는 톱날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슬로벤글을 준 거는 저항을 적게 하고 절단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골각. 그리고 자르기 톱 경우에는 당연히 슬로벤글을 주는 게 좋습니다. 이 켜기톱일 경우에 슬로벤글을 주냐 안 주냐는 선택사항일 수가 있는데 자르기톱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줄이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줄을 90도로 톱판에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풀림 앵글만 줘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르기 경우에는 여기가 꽉 껴버려요. 이 사이에 줄이 삼각줄이든 다이아몬드 줄이든 이 사이에 줄이 껴가지고 연마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토판이라 그러면 꼭 줄을 밑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약간 한 5도 정도 각도를 주고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연마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벤글 경우에는 자르기에는 반드시 준다. 이거는 20도, 30도는 그 풀림 앵글 이야기고 슬로벤글은 5도 정도, 통상적으로 5도 정도 이렇게 낮춰가지고 5도에서 많이 주면 10도까지도 주죠. 밑에서 위로 쳐 올리면은 연마가 쉽게 된다. 그래서 톱날을 연마할 때는 각도가 세 가지가 있다. 절삭각과 연마각과 골각. 영어로는 레이크 앵글, 플레임 앵글, 슬로우 앵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 각도를 유념해서 연마를 해야 됩니다. 연마 각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연마의 순서. 톱판에 톱니를 이렇게 땄단 말이에요. 이렇게 톱니가 따진 톱판이 이렇게 있으면 이 기계로 그 프레스를 가지고서 톱니를 따든 아니면 줄을 가지고서 이 톱니를 따든 이 높이가 이 높이가 일정하지는 않아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사용하다 보면은 사용할 걸 해도 마찬가지죠. 톱이 이렇게 있으면 주로 이 가운데 부분이 많이 닳아서 이렇게 되기가 쉽잖아요. 이 톱니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다. 어떤 건 낮고 어떤 건 높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바로 연마를 해버리면 어떤 녀석은 이렇게 높고 낮고 조금 더 높고 많이 높고 이렇게 되겠잖아요. 이걸 가지고 톱질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들 이 톱니만 나무에 박히고 얘들은 나무에 안 박히니까 톱이 통통 튀어요. 이렇게 밀거나 당겨보면 톱이 얘들 만날 때 통통통 튑니다. 그리고 얘들만 빨리 닳아버리겠잖아요. 절단 속도도 그렇게 높지를 않고. 그래서 톱니를 따고 나서 연마의 순서. 첫 번째는 톱니의 높이를 정렬을 해준다. 이 높이가 똑같게끔 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냐?
줄로 갈아버리는 거예요. 줄로 여기서 쫙 밀어버리면은 높은 녀석들은 갈려가지고 많이 높을수록 갈려가지고 이렇게 되고 얘는 여기가 판판하고 얘는 낮다면은 얘는 안 갈릴 거고 얘는 조금 높아서 요만큼 되고 얘는 많이 높아서 이렇게 되겠죠. 이거 판판하게 줄을 평줄을 가지고서 밀어버리니까 톱니의 높이를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연마를 할 때 얘를 이 센터 지점을 찾아가지고 요만큼 없애주고 이쪽은 요만큼 없애주고 해서 톱니의 전체 높이가 똑같게끔 톱니의 높이를 정렬을 합니다. 두 번째, 아까 세 개의 각도 레이크 앵글과 플립 앵글과 슬롭 앵글을 뭐 자기가 원하는 취향껏 해서 연마를 합니다. 세 번째는 나르김을 해줘야 됩니다. 이 톱판이 이렇게 반듯하게 있으면 톱질이 안 돼요. 나무가 이렇게 있어서 이거는 톱판이고 톱이 좌우로 이렇게 나르김이 돼 있어야지 나르김은 이제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기도 하고 왼쪽, 가운데 하나는 오른쪽으로 그 다음 날은 가운데로 그 다음 날은 왼쪽으로 뭐 이렇게 하나씩 건너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르김을 해주죠. 나르김을 하는 이유는 이 나르김이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에 공간이 없다면 톱판이 낀다. 이 절단면에 톱판이 껴가지고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면은 이 나무에 이 톱판이 껴가지고 톱질이 안 돼요. 톱판이 끼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단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톱판이 끼는 거 외에 이 공간이 없다면 처음에 나는 90도로 이렇게 쫙 톱질을 하려고 했는데 톱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쳐요. 이렇게 약간 경사지게. 그러면 끝까지 이 방향으로만 가버립니다. 이렇게 수정이 안 돼요. 절단 방향을 조절이나 수정이나 이 공간이 약간 있기 때문에 톱길이 절단 방향 이걸 톱길이라고 하죠. 톱길 톱길이 왼쪽으로 가네. 그러면은 톱판을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가지고 다시 반듯하게 오게끔 이 공간이 있어야지 톱판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톱길을 조절을 해주는데 절단 방향을 조절을 해주는데 이 좌우에 공간이 없이 딱 끼어버리면은 운신의 폭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르김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나르김도 소프트우드와 하드우드에 따라서 혹은 그 수분 함량 축축한 나무냐 아니면 건조가 잘 된 나무냐에 따라서 나르김의 정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프트우드나 축축한 나무, 수분 함량이 높은 나무는 나르김을 많이 해주고 단단한 나무, 그 다음에 건조가 잘 된 나무 경우에는 이 나르김의 정도를 조금만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르김을 해준다. 순서는 이겁니다. 톱니의 높이를 정렬하고
연마를 한 다음에 나르김을 해준다. 이거는 처음에 톱을 만들었을 때 순서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쓰다가 마모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연마를 해줄 때의 순서도 이거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톱니 높이 정렬해주고, 연마를 해서 톱니 모양을 잘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르김을 해준다. 이 순서로. 여기서 한 가지 더, 나르김을 해주는데, 나르김의 정도가, 여기서 톱니의 모양이 어떤 놈 높고 낮고 하면은 톱이 통통 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톱이 통통 튀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나르김이 전체가 똑같은 정도로 이렇게 나르김이 되지 않고 어느 톱날이 이렇게 나르김이 많이 돼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단면을 측면에서 보면 이게 톱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르김이 돼 있고, 그 다음 날은 이렇게 나르김이 돼 있고, 이렇게 나르김이 돼 있고, 이렇게 나르김이 돼 있는데, 이 녀석이 나르김이 이렇게 많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얘만 나무의 이 벽면에 닿버리겠잖아요. 이 톱니가 지나가면은 얘는 여기를 많이 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단면이 깔끔하지 않고, 얘는 많이 파버리니까 이렇게 나르김이 많이 돼 있는 쪽으로 톱길이 휘어요. 나르김이 많이 돼 있는 쪽으로 반듯하게 절단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에 나르김이 많이 돼 있으면, 지금 톱니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거꾸로요. 이렇게 톱질을 할 건데, 이 녀석이 이렇게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톱질을 하면 많이 돼 있는 쪽으로 톱길이 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나르김을 일정하게 해주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아까 톱니 높이 정렬할 때 줄로 한번 쫙 밀어줬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르김을 해주고 나서 마지막에 줄로 이 옆면을 한번 쭉 밀어주면 이렇게 돌줄대 있는 녀석이 갈려가지고 같은 정도로 나르김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가 이론이고, 이제 실제 연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마의 첫 번째 순서, 톱니 높이를 일정하게 만들어준다. 톱니 높이를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요. 톱날인데 판이 이렇게 있으면 톱 바이스에 지금 톱날이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이렇게 톱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거를 나무 사이에 끼워요. 판을. 그러고서 바이스에 이렇게 물려놓고, 지금 진행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평줄이 어디 갔지? 방금 내가 봤는데.
줄이 어디 갔지? 아. 이 평줄입니다. 평줄을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이쪽이 손잡이 방향이에요. 이 손잡이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90도를 딱 맞추고서 쭉 밀어줍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밀어주면 그 톱니가 높이가 높았던 녀석들은 이 끝이 하얗게 빛나게 됩니다. 예, 빛나죠? 이 녀석은 지금 끝이 조금만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높았는데 얘는 낮았단 이야기죠. 이렇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하얀 모든 톱니가 하얀 점이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쭉 밀어줍니다. 이 톱은 상당히 톱니 높이가 정렬이 잘 된 편이네요. 제가 세 번 밀었는데 전체적으로 하얀 점이 다 나오니까 톱니 높이가 거의 일정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저 하얀 점을 없애는 거예요. 하얀 점을 앞날과 뒷날을 연마해서 하얀 점을 없애는 게 연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얀 선을 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톱 바이스는 이런 식으로 두 개 강목 이렇게 두껍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두꺼운 거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강목을 절반으로 쪼갰거든요. 절반으로 쪼개가지고 이 사이에다가 톱판을 끼는 거죠.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걸 바이스 같은 데 물려서 해도 되고, 혹은 이런 바이스에 이렇게 물려가지고 톱날을 이렇게 물어서 연마하고 옮기고 연마하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일본 톱 연마하는 바이스인데요. 판재 두 개를 가운데에 이렇게 쐐기를 집어넣어서 볼트로 이렇게 양쪽 판을 묶었어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 쐐기목을 톱날을 이 안에 집어넣고 여기로 꽉 누르면은 톱날이 고정되게끔 이렇게 해도 되고, 나 지금 뭐 현장에서 나왔는데 이런 톱바이스 가지고 다니기 힘들다, 없다, 그럴 경우에는 야전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이런 판판한 나무에 이렇게 놓는 거죠. 이렇게 놓고서 여기서 그냥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연마를 해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톱바이스 없어서 뭘 못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안 그러면은 그 이런 강목에다가 강목을 톱으로 여기를 잘라가지고 홈을 이렇게 파놓는 거예요. 그럼 그 홈에다가 톱날을 끼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서 연마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거예요. 이렇게 나무에 이런 강목에 홈을 파가지고 톱날을 그 홈에다가 이렇게 끼고요. 그러고서 여기서 연마를 해도 되는 거고. 방법은 다양합니다. 뭐 톱바이스가 없어서 톱날을 연마를 못하네,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저는 오늘 이걸 이용할게요. 이걸 이용하면은 촬영하기가 좀 편해요. 번거롭긴 하죠. 이게 물릴 수 있는 부분이 폭이 좁으니까 계속 톱날을 옮겨야 돼서 번거롭긴 한데, 촬영할 때는 이게 더 편하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려놓고 클로즈업을 해야 되니까 선발이 높이를 또 조절을 합니다. 이 촬영을 할 때는, 아니 연마를 할 때는 불빛이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불빛에 비춰보면은 이게 연마가 됐는지 안 됐는지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불빛도 백열전구 이런 거보다는 형광등 색깔 나는 거 있죠. 형광등 색깔 나는 하얀 빛, 흰빛이 나는 전등이 있으면 좋아요. 자, 켭니다. 이 방향에서 보면은 잘 안 보일 거예요. 반대쪽에서 봐야지. 반대쪽. 아이고, 분주합니다. 분주. 반대쪽에서 뒷날을 먼저 연마를 합니다. 뒷날 연마를 할 때는, 아니야, 앞날을.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보면 톱니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앞날이고 이쪽이 뒷날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명칭을 나만 그렇게 불러요. 이쪽이 앞날, 이쪽이 뒷날. 그래서 앞날을 먼저 연마하고 그 다음에 뒷날을 연마하고. 일본 톱줄을 이용할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일본 톱줄은 앞날 한번 연마하고 뒷날 연마하고 그 다음에 이중각 연마하고 그렇게 3번을 연마를 해야 되거든요. 먼저 일본 톱줄을 가지고 연마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삼각줄을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카메라에 이게 각도가
이 톱날 연마하는 거 촬영이 제일로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오토포커스를 하면은 이게 못 잡으니까 매뉴얼로 바꿨어요. 오케이, 이 각도입니다. 이것도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예, 이거 지금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하는 거는 왼손잡이가 연마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바꿉니다. 오른손잡이가 연마하는 식으로 이렇게 오른손잡이 이쪽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쪽부터 연마를 해야 돼요. 이게 손잡이 쪽입니다. 손잡이 쪽, 이쪽이 손잡이. 아이고, 그럼 카메라가 또 반대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조명도 이렇게 이쪽에서 보여야 되죠. 네, 오케이, 됐다. 자, 일본 톱줄을 잡는 방법. 검지가 참 중요해요. 이게 톱질을 할 때도 검지가 중요하듯이 목공에서 이 검지가 참 중요하죠. 방향성과 각도를 검지가 많이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손잡이 끝이 이 손바닥 가운데 이렇게 오게끔 하고 검지가 이렇게 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톱날의 이 옆면에 딱 잡고서 이 각도를 검지가 인지를 하게끔 해요.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이 각도도 있겠죠. 자르기 톱날 경우에 이 각도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왼손은 엄지하고 검지가 여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밀어주고 왼손은 당겨주고, 그 다음에 이 두 개 손가락으로도 각도를 잡아줘요. 자, 그리고 멀리서 보면 이 왼손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요. 왼손이 앞으로 나가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팔꿈치는 거의 톱판보다도 더 나가는 거죠. 이렇게 더 나가. 이렇게요.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다시 확대. 여기서 보면 톱날을 이 앞날이니까 여기에 딱 갖다 붙이면은 밀착이 되겠잖아요. 그 앞날 각도에 딱 밀착이 되게끔 이 각도를 만들고서 손가락 이게 다 가리는데 편의상 밑으로 뺍니다. 팔이 가려서 이 두 개를 이렇게 잡고서 줄은 전체를 다 씁니다. 쭉 이렇게 밀어줘요. 자, 방금 한번 밀었는데 한번 볼게요. 참나. 이게 톱날 연마하는 거 촬영하기가 진로. 자, 보면 오토포커스로 이 날이 한번 이 날이 지금 연마가 된 거죠. 이 날이 여기가 한번 지나가니까 하얗게 빛나잖아요. 이 연마된 이 하얀 거를 보기 위해서 이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얘는
딱 밀착을 시켜가지고 반듯하게 당기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날 제가 연마를 해볼게요. 이거 아유 숨차 50음입니다. 50음. 두 번째 날 보이시나요? 아이고 잘 못 잡네. 다시 오케이. 방금 연마한 거는 위에만 연마되어 버렸죠. 위에만. 첫 번째 연마할 때는 날 전체가 이 날은 면 전체를 다 연마했는데 두 번째 이날은 날 끝쪽만 연마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연마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로 그 다음 날은 이것도 50음이에요. 그 다음 날은 밑에만 연마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띄어. 세 번째 날 이날은 밑에만 연마가 됐죠. 위에는 연마가 안 되고 밑에만. 얘는 위에만 연마가 돼 버렸고 얘는 전체가 다 연마가 됐고 얘는 밑에만 연마가 돼 버렸고. 이 일본 톱줄로 연마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 각도가 정확하게 안 맞으면 요 줄의 각도가 면하고 딱 일치를 안 하면 밑에만 갈아버리거나 위에만 갈아버리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날 이날 경우에는 위에만 지금 연마를 했잖아요. 포커스 다시 매뉴얼. 자, 보면 이날 경우에는 위에만 연마를 해버렸으니까 레이크 앵글이 많이 자빠져 버린 거죠. 이렇게 연마하면은 날 끝은 서죠. 날 끝 쪽만 연마를 했으니까. 그런데 톱이 굉장히 미끄러지게 되고 그 다음 날 얘는 밑에만 연마했거든요. 얘는 날 끝이 연마가 안 된 거예요. 요 밑에만 연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날 끝이 연마가 안 됐으니까 날 끝이 날카롭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연마를 기껏 했다고 쳐도 이 날 끝이 연마가 안 되니까 톱질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장하겠네. 초점. 그 일본 톱 경우에는 이 각도 맞추기가 엄청 어렵다. 그 다음에 이 각도를 맞췄더라도 그 다음에 이 각도요. 프림 앵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90도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간다던가 하면은 줄이 잘 진행이 안 되고 딥다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그 찍찍 소리가 나요. 한번 멀리서 찍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체적으로 자세도 볼 겸 옆에서 이렇게 찍으면 지금 각도 딱 맞춰가지고 이 왼팔 팔꿈치가 이렇게 나왔죠. 소리가 부드럽죠. 그런데 얘도 그렇고 아이고 방금 처음에 찍 소리 났잖아요. 이 찍 소리 이렇게 각도가 틀어지면은 90도로 딱 일치를 시켜서 밀면은 소리도 이렇게 부드럽게 나는데 이 각도가 이렇게 프림 앵글을 줘가지고 이렇게 틀어져 버리면은 소리가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바이스가 좋아가지고 떨림이 훨씬 적어서 그런 소리가 덜 나네요. 얘가 꽉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자르기 아니 켜기 톱 경우에 이게 90도 토판하고 90도가 돼야 되고 요 각도를 잘 맞춰줘야 된다. 그게 참 어려워요. 일본 톱줄 경우에. 이렇게 해서 앞날 쭉 연마를 해서 그 아까 위에 톱니 높이 일정하게 만들 때 그 하얀 점 있죠. 하얀 점이 없어질 때까지 연마를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쭉 앞날을 연마해주고 그 다음에 앞날이 끝까지 다 연마가 됐으면 토판을 이렇게 돌립니다. 토판을 돌려가지고 이번에는 뒷날 등 쪽을 이렇게 해서 등 쪽을 연마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각도가 안 맞으면 밑에만 연마되던가 위에만 연마가 돼버려가지고 그 톱니 모양이 이상하게 바뀐다던가 아니면 그 연마를 했는데도 이 톱이 날카롭지를 않다던가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일본 톱줄을 가지고서 이렇게 연마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일본 톱줄을 가지고 연마하는 거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양 그 삼각줄이든 일본 톱줄이든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너무 세게 누르는 경향이 많아요. 초보자들 경우에.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서 딱 각도 잡고서 가볍게만 이렇게 밀어도 되는데 이거를 너무 세게 누른단 말이에요. 세게 누르면 어떻게 되냐? 이 진행이 이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줄도 금방 망가집니다. 그래서 아주 그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연마를 해라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80cm 짜리여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연마가 가능합니다. 물론 연습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처음에 할 때 이 톱니 모양이 막 이상하게 나와요. 너무 위에서 눌러버려 가지고 이 밑에를 많이 파먹어 버린다던가 이 각도가 안 맞아서 위에만 연마해 버린다던가 날골 안쪽 밑에 쪽만 연마를 해 버린다던가 처음에 위에만 연마되니까 그 다음에 이 각도를 틀어 가지고 연마하니까 이번엔 또 밑에만 연마되거든요. 그러면 등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겠죠. 또 그거 연마한다고 또 하다 보면은 톱니 모양이 이제 개판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꾸준하게 연습을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 톱줄이고 삼각줄은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이 삼각줄도 마찬가지로 각도를 틀어서 자세는 그 일본 톱줄하고 똑같아요. 그 잡는 자세는. 그래서 이렇게 되고서 이렇게 하면 앞날과 뒷날이 같이 연마가 돼 버리거든요. 얘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줄이 딱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 여기 뒷날, 앞날 이 두 개가 동시에 연마가 돼 버리니까 연마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각도를 맞추는 것도 그렇게 그 일본 톱줄에 비해서 어렵지를 않죠. 일본 톱줄 경우에 얘가 이렇게 틀어지니까는 밑에만 연마되는가 위에만 연마되는가 막 이러는데 얘는 삼각형이니까 이 안에 딱 집어넣고서 이 골 안에 집어넣고서 그대로 한번 밀어만 줘버리면은 연마가 끝나니까 1타 2피 삼각줄은 얘는 앞날 뒷날 연마하고 그 다음에 날끝 이중각 날 하나에 3번을 연마를 해야 돼서
연마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대로 이 검지로 레이크 앵글을 잡는 겁니다. 이 각도를 몇 도로 해줘야 될지 또 잡아가지고 그대로 밀기만. 이 삼각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이게 세게 누르면 봐봐요. 진행이 안 되죠. 소리도 찌익 나고. 가볍게. 이러면은 이거 하나 연마하는데 그렇게. 근데 말은 쉬운데 이렇게 처음에 하실 때는 잘 안 될 거예요. 저처럼 부드럽게 이렇게 안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연습해야지. 줄을 너무 세게 누르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이러면 그렇게 80cm짜리 연마를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각줄과 일본 톱줄을 가지고서 연마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톱니 연마가 끝나고 나면 이제 나르김을 해줘야겠죠. 나르김을 해주는 방법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 일본 친구들이 하는 방법은 이런 정반 위에다가 판을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서 치는 거예요. 날을 하나씩.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요 망치로 날을 꽉 쳐가지고 하나씩 건너뛰어야 되겠죠. 빵 때리고 하나 건너뛰고 끝나면 톱판 돌려가지고 또 나르기하고 하나 건너뛰고 이게 리듬을 맞추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빵 때릴 때 나르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망치는 항상 같은 자리만 쳐요. 같은 자리만 치는데 이 톱판이 이렇게 움직이는 톱판이. 이런 식으로. 이 망치도 이 대중소 그 무게가 이렇게 다양해요. 대중소, 소소, 대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톱날이 크면은 이렇게 큰 망치를 쓰고 작으면은 작은 망치를 쓰고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나르김, 이거 딥다 어렵잖아요. 이 망치를 가지고서 하는 거는 이거 익숙해지는 데만은 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나르김의 각도, 이 각도를 일정하게 이 톱판을 움직여주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어쩔 때는 이렇게 세웠다가 어쩔 때는 눕혔다가 이게 철판이면은 세웠다 눕혔다 하니까는 나르김 각도가 막 왔다리 갔다리, 어떤 건 많이 됐고 어떤 건 적게 됐고 그렇게 돼버려서 상당히 숙련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이 철판에다가 이렇게 홈을 파놓은 거예요. 그래서 톱니 속에다가 딱 이걸 끼워 가지고 그대로 잡아 당기면은 나르김이 되는 거죠. 하나 건너뛰고 나르김 해주고, 만약 건너뛰기 싫으면 하나는 이렇게 물고서 밑으로 내리고, 그 다음 날은 잡고서 위로 올리고, 밑으로 내리고 위로 올리고, 그러면 이제 좌우로 나르김이 되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 나르김의 정도가 일정하게 이거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힘들죠. 그 다음에 나르김을 하는 방법, 심지어는 이렇게도 나르김을 해요. 도라이버입니다. 도라이버를 이 날 사이에 끼워요.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틀어버려요. 틀어버리면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 이렇게 되겠죠. 또 건너뛰어 가지고 돌려버려요. 도라이버를 가지고서도 나르김을 한다. 그리고
가장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이 나러김 집게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여기에 이 동그란 판에 경사가 져 있어 가지고 내가 힘을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나러김이 더 되지는 않아요. 이 경, 이 경사 보시면 홈이 파졌죠, 이렇게. 그래서 톱니를 여기다 물리면은 나러김이 많이 되는 거고, 여기에 물리면은 나러김이 적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돌려주면은 그 나러김의 정도를 이걸 풀어가지고 이 동그란 판을 돌리면은 나러김의 정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물려가지고 여기 보시면 톱니 하나, 이 톱니 꽉 눌러주고 하나 건너뛰어서 또 나러김 해주고 또 하나 나러김 해주고 끝까지 다 됐으면 토판 돌려가지고 나러김 안 되는 애들 또 꼭 해주고 꼭 해주고 꼭 해주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나러김 집게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이거 너무 세게 이렇게 꽉 안 조여도 돼요. 가볍게 한번 꾹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를 세게 잡거든요. 이 나렁이 끝나면은 손바닥에 물집 생길 정도로 초보자들 보면은 막 세게 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톱니가 깨져 버려요. 얘가 이렇게 꽉 잡아당기면은 이 톱니를 얘가 누르는 그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톱니가 으깨져 버립니다. 깨져 버려요. 그래서 얘는 큰 힘을 줄 필요가 없다. 가볍게 꾹 그렇게만 나러김을 해주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러김이 다 끝났다. 그러면은 나러김이 둘중달쭉 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러김이 어느 한쪽이 많이 되면 나러김이 많이 된 쪽으로 그 톱길이 휘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판판한데 이렇게 올려놓고 아까 이 평줄을 가지고 위에서 여기서 한번 쭉 밀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돌려가지고 이번에는 이쪽에서 이렇게 당겨서 쭉. 그러면 나러김이 많이 된 그 톱니 옆면이 갈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나러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톱길이 반듯하게 내려가는지 안 그러면 옆으로 휘는지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톱길이 휘어가지고 진행이 잘 안 돼요. 여기 보시죠. 이건데요, 이거 이렇게 휘어버리죠. 이렇게 톱길이 왼쪽으로 지금 휘어버렸잖아요. 다시 톱질을 해도 마찬가지일까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아까 톱질했던 지금 이렇게 휘어버리니까 톱판이 껴가지고 뻑뻑합니다. 그래서 톱질을 중단했어요. 자, 다시 합니다.
볼게요. 아, 지금 여기를 보면 이게 아까 톱질을 했던 거고 이게 두 번째 방금 한 거예요. 계속 이쪽으로 휜다는 거죠. 네. 왜 이런 경우 왜 계속 여기서 보면 왼쪽으로 톱길이 휘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 톱날을 보시면요, 이게 나르김이 이쪽에서 보면 이게 첫 번째 톱질이 했던 거고 이게 두 번째 톱질 했던 거예요. 계속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죠. 이 톱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나르김 있죠, 톱날의 나르김이 오른쪽이 더 많이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지고 톱질을 했거든요. 이렇게 톱질을 했는데, 이 톱날은 이렇게 놓고 보면 이쪽 오른쪽이 나르김이 더 많이 된 겁니다. 톱니가 나르김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르김이 되는데, 얘는 이쪽 오른쪽이 나르김이 더 많이 된 거예요. 얘는 극단적으로 제가 왼쪽은 나르김을 안 했어요. 그 자세히 볼까요? 톱판을 뒤집었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었기 때문에 왼쪽으로만 나르김이 돼 있겠죠. 왼쪽으로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그죠? 이 톱니는 가운데 그대로 있고 왼쪽으로만 나르김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얘 그대로 있고 왼쪽으로만 나르김이 돼 있고, 이 톱니 그대로 있고 여기 왼쪽으로만 나르김이 돼 있고, 지금 반짝반짝 하얗게 빛나는 거는 나르김이 안 돼서 그대로 있고, 약간 회색빛이 나는 거는 왼쪽으로만 나르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톱날을 이렇게 봤을 때 왼쪽으로만 나르김이 되어 있으니까 톱질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집으면 오른쪽으로만 나르김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나르김이 많이 돼 있는 쪽으로 톱길은 휘게 돼 있다. 그걸 설명드리려고 일부러 제가 한쪽만 나르김을 한 거예요. 예.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나르김이 많이 돼 있으면은 이 톱 경우에는 오른쪽이 나르김이 더 많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른쪽만 더 많이 파버리는 겁니다. 그 톱니가 오른쪽을 많이 파버리니까 톱니가 많이 파진 쪽으로 이렇게 휘는 거죠. 왼쪽은 절단이 안 돼 있고 오른쪽만 파가지고 공간이 생기니까 톱판이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르김을 할 때는 왼쪽 오른쪽 두 개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지 톱이 반드시 진행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톱질을 하다가 이게 그 톱질 실력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자기가 톱질을 잘 못해가지고 뭐 왼쪽 오른쪽 S자로 휜다, 그거는 나르김이 잘못된 게 아니고, 톱질을 할 때마다 톱이 항상 어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 방향으로만 톱길이 휜다, 그러면은 나르김을 의심을 해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나르김을 어떻게 그러면 수정을 해주느냐? 이 토판을 나르김이 많이 돼 있으니까 나르김 된 거를 없애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 딱딱한 이런 정반 위에 올려놓고 망치로 가볍게 칩니다. 통통통통통통 치면은 나르김이 줄어들겠잖아요. 그 많이 돼 있는 게 들어가겠잖아요. 그 들어가게끔 해놓고 나서 다시 나르김을 해주고, 지금처럼 이렇게 과도하게 휘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휜다. 아주 조금만 미세하게 휜다. 그 이야기는 휘는 쪽에 나르김이 아주 약간 더 많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망치로 쳐서 다시 그 나르김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평형줄 있죠. 평형줄로 나르김이 많이 돼 있는 쪽을 가볍게 한번 이렇게 밀어가지고 나르김이 많이 돼 있는 부분을 갈아내 버리는 겁니다. 이걸로. 이 방향으로 하면 이 톱니에 다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방향으로 쭉 한번 밀어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이제 나르김이 많이 돼 있는 거를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톱을 또 튜닝을 해줘요. 자, 단계톱 길이 800짜리 두 개가 준비가 됐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일본 톱 연마는 줄로 연마를 했어요. 이런 이 줄로. 그래서 보시면 이 톱은 이 줄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단면이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톱날 속에 이게 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각과 이 각이 이 기존의 이 각을 잘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각과 요 각이요. 그래서 일본 톱을 연마하는 다이아몬드형 삼각줄, 다이아몬드형 줄, 이걸로 연마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톱은 삼각줄로 연마를 했어요. 이렇게 삼각줄로. 이 삼각줄로 연마를 하다 보니까 이 각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레이크 앵글, 그 줄의 오른쪽에 있는 이 절삭각을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날 끝에 이중각이 이렇게 져 있죠. 그리고 이 면을 보면 기존의 레이크 앵글이 좀 너무 뒤로 돼 있었거든요. 뒤로 돼 있어서 이제 그거를 한옥은 소나무주로 다루니까, 소프트우드를 다루니까는 이 레이크 앵글을 보면은 이렇게 본래는 이렇게 돼 있던 거를 각을 약간 고각으로 이렇게 줬다는 겁니다. 이 레이크 앵글을요. 그래서 톱니 모양이 이 포인트 쪽, 날 끝 쪽이 이중각이 져 있지만 TPI는 똑같아요. 1인치당 그 톱니 수는. 그래서 이제 마치 이중각을 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일부러 준 게 아니라 이 삼각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중각을 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토 연마는 다이아몬드형 줄로 연마한 것도 이 기존의 이 각도는 45도니까 너무 뾰족하거든요. 그래서 날 끝에 미세하게 이중각을 줬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날 끝에 하얗게 빛나죠. 이게 하얗게 이렇게 빛나죠. 이 이중각을 준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두 개 톱은 TPI도 같고 날 끝에 연마각도 60도로 두 개가 다 같아요. 그래서 이론적이라면 그 두 톱의 절단력은 같이 나와야 되겠죠. 잘라보면은 절단력은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거는 일본 톱줄로 연마한 거. 풀 스트로크를 14번 하니까 이 딱 톱판의 폭만큼 절단이 됐습니다. 14번. 그 다음에 삼각 톱줄로 연마한 톱을 가지고 한번 절단해 볼게요. 이거는 카운트에 안 넣어요. 풀 스트로크 한 거. 똑같이 14번 했거든요. 14번 하니까 그 같은 그 깊이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형 톱줄로 연마를 하든 그러니까 이런 다이아몬드 단면이 다이아몬드인 일본 톱 연마하는 이 톱줄로 연마하든 삼각줄로 연마하든 절삭력의 차이는 없다. TPI와 TPI 1인치당 그 톱니 수 TPI와 그 날 끝에 연마각이 동일하다면 일본 톱줄이든 삼각줄이든 절삭력은 동일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